자, 비문학 경제 지문 출발합니다.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지문의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 보게 될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면 배경 지식이 되면서 다음 경제 지문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갑시다. 자, 먼저 커너먼이라는 심리학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합리적인 선택보다 직감에 의한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된대요. 특히나 어떤 일, 우리가 자주 쉽게 겪는 일들에 관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고민보다는 직감으로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두세 번째 문단에서 이 커너먼이 아닌 바로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론을 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본대요. 합리적인 것은 바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위에 있는 커너먼의 주장과는 완전 대조가 되는 그쵸 이론이네요. 자, 그러면서 효용이라는 개념을 주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지는 얻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되겠고요. 기대의 효용을 계상하는 법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항상 예시를 주는 걸 잘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꼭 예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예시를 이해했다라는 건 이 이론을 잘 정확하게 습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A와 B라는 게임을 하는데요. 자, 기대 효용을 얘가 다 계산해 놓죠. 우리가 수학할 일 없게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A 게임을 했을 때는 5,000원의 효용이 나오고 B 게임을 했을 때는 2,500원의 효용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전통 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 A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효용이 훨씬 더 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B를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벌써 어때요? 전통 경제학을 깨는 케이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은 바로 커너먼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 선택을 하는 것을 바로 커너먼이 전망 이론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전망 이론이라는 거는 사람은요, 많은 이익을 본다라는 내용보다 손실을 보는 내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심리가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그림에서 그래프를 줬는데 VA라는 영역이 이득의 영역이고, 그치? 그 다음에 V-A가 바로 손실의 영역인데 여기 훨씬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예시로 들어가죠. 바로 A와 B 게임에서 손실을 놓고 봤을 때 A는 10,000원을 손실 보게 된대요. 자, 그런데 B는 손실을 보면 5,000원만 손실 보기 때문에 전체의 기대 효용이 A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이 현상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문단들에서 바로 틀 효과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긍정적인 틀과 부정적인 틀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긍정적인 틀에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서머리를 하면 사람들은 이득을 바로 노릴 때는 아주 확실한 이득을 선택하는 취향이 있고요. 부정적인 틀, 말 그대로 손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래도 덜 손실을 볼 불확실한 손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역시나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결국에 어때요? 확실한 이득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50원 이득 보는 게 확실해. 그래서 나는 50원 확실한 이득을 보는 B를 선택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선택을 한대요. 상황 2에서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틀과 관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더라도 D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무조건 한마디로 10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50이 손해본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C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요? C는 100을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손해보지 않거나 이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를 보려는 바로 D는 선택하지 않고 불확실한, 그치? 그래서 내가 손해를 안 보게 될 수도 있는 손실의 영역에서는 불확실한 C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결국에 전통 경제학과 커너먼의 차이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전통 경제학의 이론은 벌써 이 상황으로 벌써 깨지게 되죠. 그래서 그 전제를 비판한 커너먼이 바로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전통 경제학을 깨는 행동 경제학을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이네요. 문제풀이 들어가죠. 31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에 관해서 제가 지금 적어놨고요. 아까 우리 지문에서도 사실은 봤었던 내용, 상황 1, 2하고 관련된 거에, 그쵸? 이미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예시 나오면 꼭 문제로 나와 했었던 그대로 나오는 얘기네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A와 B는 바로 이득의 영역, 긍정적인 틀일 테고요. C와 D는 잃는 거를 보니까 바로 손실의 영역, 부정적인 틀을 얘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A와 B, C와 D 중에 선택을
표현을 잘 보세요. 일단 A하고 C는요. 얘 또는 얘가 되니까 불확실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B하고 C는 어때요? B하고 D는요. 1의 확률로 무조건 없거나 잃거나 이 선택인 거죠. 완전히 확실한 케이스. 자, 요거 짚고 그리고 바로 선택지로 갑시다. 1번 B의 50만 원과 D의 50만 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치는 다르게, 그쵸? 왜요? 이득의 영역과 손실의 영역에 있어서 손실을 훨씬 더 민감하게 본다. 그쵸? 2번 위험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쵸? A안을 선택할까요? 자,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B를 선택하겠죠. 얘네가 불확실한 게 싫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A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B를 선택한 확실한 500원 벌 거야 하는 사람들이 요 0원 받을까 봐 요게 싫어서 회피한 거죠. 그래서 B 안으로 바꿨어야 되네요. A의 X.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2번 떨어지고요. 나머지 선택지도 봐야죠. A와 C는 불확실, B와 D는 확실. 그쵸? 자, 4번에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이득을 선택하죠. 그쵸? 제로 싫어 이 소리니까요. 자, 5번 C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을 꺼리는 심리. 그쵸? C에서는 어떻습니까? 100을 잃거나 아니면 아예 안 잃거나 자, 이것을 꺼린다. 왜요? D를 선택하면 제로가 없이 무조건 잃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손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C를 선택한다. 그렇죠? 좋은 문제고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